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4050 구민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는데 작은아마 힘이 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식구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자매들, 아버지 그리고 제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간단하게 아빠하고 이야기 나누는 영상을 제가 쇼츠로 올렸는데요. 그 쇼츠에 저는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채널인데 제 쇼츠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불쌍하다, 추운데 뭐하냐, 태극기 성조기는 왜 드냐, 윤 대통령이 우파냐? 이런 글들이 좀 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50여일 이전으로 가서 그 상태였다면 오히려 불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번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정말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다던가 영상을 찍음으로써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멍한 상태로다가 이 시기를 보냈고 5년 정도 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버렸네 하고 그때 깨달았으면 그때 불쌍한 거고 과거에 제가 불쌍한 거지 지금 제가 불쌍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데 뭐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여러분 저희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오고 어제 그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왜 집회 현장으로 전국 방방곳곳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는 게 저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는 왜 드냐고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흔들 수도 있는 거고 3.1 만세운동에서도 만세 할 때 태극기 흔들었잖아요. 성조기는 왜 드냐? 미국과 저희는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 사실이고 저희가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군사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북한의 국기를 흔들어야 되나요? 중국의 국기를 흔들어야 되나요? 태극기하고 성적이 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저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우파냐 이런 글을 봤는데 지금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공산국가가 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옳고 그름 중에서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 하시는 게 옳은지 저는 당연히 두 번째 걸 선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잃을 게 더 많은 거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임기 그냥 편하게 근무하시다가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기존에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있어왔던 29번의 줄탄핵. 한마디로 민주당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자신들이 투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각 기관에 장들이 있어야지 결정을 하고 뭔가를 실행을 하는데 또 대통령과도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랑 상의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각종 증거가 넘쳐나는데 종이를 구겼다가 새로 복원되는 그런 기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런 거는 그냥 밝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시가 되나요? 대만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수개표에서 우리 반장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힘합쳐서 부정선거를 갖다가 파헤치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각종 증거가 넘쳐남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냔 말이죠. 이것도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 갖게 되고 더 알아보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예산 삭감.
어떻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우리 일반 가정도 생활비가 없으면은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나라 살림을 하는데 대통령님에 대한 특활비도 뭐 문재인 정부 때 받았던 것보다 적게 신청하셨는데 그거를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2030 청소년들이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금도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아파치 헬기 한 대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드론을 들여오는데 그런 부분도 확 줄여버려서 아예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 저희는 석유나 가스 같은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같을 때 저희는 실질적으로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좀 많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살아요. 게다가 2층이기 때문에 기름을 2개를 다 채우려면은 코로나 때 정말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따뜻하게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돈이 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서 석유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무엇보다 좋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찌르기만 하면 다 석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번 정도는 찔러야지 석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32번인가 시도해보고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쯤 33번째에 기름을 추출했다고 해요.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 당연히 좋은 의도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시도해보고 노력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다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할 수 없게 해버리잖아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모든 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비상계엄령을 내란죄랑 연결짓는데 어디가 내란이에요? 내란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유혈 사태가 있거나 누구 하나 다치거나 총 쏘거나 뭐 장갑차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 폭동 같은 거 전혀 없었고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서 6시간 만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는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왜 내란죄로 몰고 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도 부당하잖아요. 탄핵을 갖다가 소추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섰지.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관할 법원이 아닌 쌍뚱맞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청구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내란죄로다가 탄핵을 소추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빼고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 설문조사했을 때 47%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대요. 단 1%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인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하냐 마느냐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국민들로서는 목소리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아는 불의한 재판관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까지 외웠잖아요.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 도대체 이런 연구회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들 편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연구회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 과거에 SNS 팔로우했던 그런 과거 이력들 보면은 김어준, 김재동, 이재명 저 이 자체가 이 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내비둬야지 당당하면 그 계정 삭제해버렸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는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자기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분은 이거는 본인이 개인적인 일일 수는 있지만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주식을 자기가 승소하게 해준 회사의 주식을 그 승소하기 전후에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사들였다고 하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주식할 수 있지만 이분은 헌법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관여한 재판에 해당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자체가 정말 부도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사적인 소견이라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못해요.
주적이 누구냐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군대 갔을 때 누구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요? 전방에서 북으로부터 저희를 지킵니다. 그럼 우리의 주적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관이라 되는 사람이 말을 못할 정도면 이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우리 편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계선 재판관. 이분도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분이래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반대하는데 와이프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4명이나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사퇴하거나 알아서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해주면 좋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에 참석해서 광화문이 됐던 여의도가 됐던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국민 저항권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일단 우리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실 때까지 좌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만 믿고 누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